수능 특강 6강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지금 도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시민이 아주 조금이고 페리오이코이나 헤일로타이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벌써 이 국가가 스파르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더 결정적인 힌트는 시민을 강력한 전사로 육성하고자 했다라는 거에서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정답은 4번.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했다. 이게 답이고요. 나머지 선지도 확인해 보면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 혹은 어떤 나라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1번. 페르세폴리스는 어느 나라의 주요 도시일까요?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500인 평의회는 금방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아테네 민주정치 발전 과정 중에서 클레이스테네스에 맞는 설명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분이 시행했던 세 가지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그리고 도편 추방제 세 가지 모두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동그라미 3번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다. 로마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거고요. 동그라미 5번 카르타고 등의 도시, 식민도시를 건설한 나라는 페니키아입니다. 네, 2번 문제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민주정치의 황금기를 이끈 이름 5글자,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테네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고 불리는데 이는 권력이 소수의 손이 아니라 전 시민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공적인 책임 있는 자리에 둘 때는 그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직을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정치에 대해서 자랑했던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아테네의 페리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추첨제 혹은 수당제 라는 표현까지 다 페리클레스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스토아 학파를 창시하였다. 헬레니즘 시대 때 나옵니다. 알렉산드로스 이후의 문화를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정복지의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것 역시 알렉산드로스고요. 동그라미 3번 카르타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네, 로마 공화정기 포에니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 분배한 것은 아테네의 솔룬입니다. 귀족과 대립 간의 갈등을 조정해서 조정자라고 하는 별칭으로도 불리기도 했었다라는 인물입니다. 3번으로 가봅시다. 최근 들어서는 이 혹시 아테네나 그리스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각 전쟁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묻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의해야 할 개념입니다. 미추친 전쟁이 무엇이냐면 이 아테네가 페르시아의 재침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동맹을 창설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테네가 해군력을 강화하고 세력을 키워가자 아테네가 이끄는 그룹과 반 아테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명칭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테네가 이끄는 그룹은 델로스 동맹, 반 아테네 그룹이 이끄는 동맹은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래서 이 두 동맹이 싸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스파르타가 패권을 장악했지만 곧 이어서 그리스 전체가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1번 콜로나투스 제도는 로마 제정기 군인 황제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부자유 소작농들을 토지에 고정시키고
농장을 경영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로마의 경제가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니케아 공의회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죠. 삼위일체서를 공식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올림피아 제전은 이 전쟁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그리스의 동족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죠. 동그라미 5번 아테네가 강력한 해상국가로 발전한 것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앞서서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혹시 틀렸더라도 곰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가면 밑줄 친 세계제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묻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사망하자 그 아들이 혼란을 수습하고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이 이집트와 페르시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세 대륙에 걸친 세계제국, 그리고 결정적인 키워드 헬레니즘 시대,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를 묻게 되면 보통은 그의 융합정책, 동서융합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 정복지의 그리스인을 이주시키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크리스트교가 공인되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크리스트교가 공인이 된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그라쿠스의 농지법 제정, 로마 공화정기에 포에니 전쟁 이후에 생겨난 라티푼디움과 자영농 몰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개혁이었죠. 농지법 이외에도 곡물법 같은 법령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3번 호메로스는 이제 그리스의 문학과 관련된 인물이고요. 일리아스, 오디세이 이런 책들이 있겠죠. 한참 생각이 안 났네요. 동그라미 4번 오현제가 등장한 것은 로마 제정기의 일이고요.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에 대해서 일단 묻고 있어요. 평민들이 중장보병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쭉 어떤 과정들 호민관 평민의 12표법 집정관 한 명을 평민 중에서 선출하는 건 리키니우스 법이었죠. 그래서 아마 가에 들어갈 것은 호르텐시우스 법을 아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나왔기 때문에 답이 바로 4번 보이고요. 호르텐시우스 법의 내용은 평민회의 결의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했다. 혹은 평민의 입법권이 인정되었다 라고 써주면 조금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권이 어떻게 신장되었는지를 이렇게 주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면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야 할 개념입니다. 밑줄 친 이 전쟁. 한니발의 군대 알프스를 넘어왔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네.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싸운 전쟁, 이 전쟁은 포에니 전쟁인데 포에니 전쟁은 로마 공화정기의 기점이 되자 이제 로마 공화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에니 전쟁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 로마가 서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속주라는 개념이 로마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노예가 들어오고 대농장 경영이 시작되게 되죠. 라티푼디움이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선지를 확인해 보면요. 클레이스테네스,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파르테논 신전도 아테네의 문화유산이고요. 동그라미 3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둘 다 헬레니즘 시대 때 등장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제국이 392년 동로마와 서로마가 분리된 시점입니다. 8번도 아주 잘 묻는 인물이 나왔으므로 개념 유의에서 확인해 두도록 합니다. 그는 부친을 살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 뭐 그렇게 빨리 생각나진 않지만 왠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들일 거예요. 그들에게 양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피두스가 늙고 게을러지고 안토니우스가 방종에 빠졌을 때 그는 단일 지배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네요. 왕이나 독재관이 아니라 원수정을 수립하려 했다라고 해요. 원수는 단 한 명의 유일한 지배자를 이야기하거든요. 뭐 국가 원수 할 때 그 원수인데요. 재정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재정을 시도했다. 그 인물은 바로 그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옥타비아누스가 나오면 그와 관련된 키워드로 프린캡스 혹은 존엄한 자라는 뜻인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답은 3번 제1시민이라는 뜻의 프린캡스가 여기 나왔네요. 이게 답이고요. 개념 한번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중요 표시해 준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미케네 문명을 파괴한 건 스파르타를 이루고 있는 도리스인이고요. 동그라미 2번 밀라노 칙령 이거는 많이 나와서 이제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크리스트교가 공인된 것입니다. 동그라미 4번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진압하였다. 로마 공화정기의 혼란을 대표하는 사건이었죠. 동그라미 5번 제국을 사분할 체제로 통치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전제군주제를 도입하였다. 이것을 한 황제는 로마 재정을 중흥시키려고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가 이제 그리스 민주정치에 대해서 나온다면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죠.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예요. 도편에 적어 투표하게 된다. 에서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클레이스 테네스입니다.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3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도편 추방제뿐만 아니라 부족제 개편 그리고 500인 평의의 마련.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여기에 오답 체크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수특 혹은 우리 교재 작년에 했던 교재 다시 찾아가서 개념을 확인해야만 이 개념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로 끝나지 말고 오답 체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개념을 확인하고 다시 문제로 가야 그 다음 문제 풀었을 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 5번이 답입니다. 12표법은 로마 평민권의 성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이소스 전투 이거는 개념에다가 추가해서 기억해놔도 괜찮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정복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와 사이에서 거쳤던 전투 중에 하나이고요. 동그라미 3번 독재를 추구한 카이사르를 제거하였다. 카이사르가 재정을 시도한다. 라는 이유로 카이사르를 암살한 공합파들 인물, 브루투스라고도 하는데요. 그 인물이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4번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네, 이제는 옥타비아누스라는 거 금방 추론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좀 나올 만한 난이도로 잘 구상이 된 문제 같아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테네인들은 마라톤으로 출동하였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을 향해 돌격하였다. 마라톤이라는 키워드,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가 싸우는 것. 네, 마라톤 전투뿐만 아니라 뭐 살라미스 해전 혹은 테르모필라이 전투까지 해서 선생님이 기억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가 뭔지 봅시다. 이 사절단이 아테네 성내로 들어오자 군중이 모여들었고, 네, 스파르타와 강화 조건을 맺으려고 하네요. 스파르타에 굴복하려고 했고, 네, 반대했으나 강화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붙은 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 시기를 물었어요. 그래서 답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 아테네의 해상 제국화가 진행되면서 델로스 동맹이 이때 결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질시한 스파르타에 의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솔론의 개혁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리키니우스법은 로마 집정관 중 한 명은 반드시 평민에서 선출하도록 한 겁니다. 네, 제1차 삼투 정치를 주도했던 사람은 카이사르니까 로마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5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네, 알렉산드로스가 드디어 나왔네요. 마케도니아의 왕, 그리고 그리스인과 현지인의 혼인 장려, 오리엔트식 전제군 주제. 네, 마케도니아 왕부터 금방 알았을 텐데요. 이 알렉산드로스에 관련된 사실을 좀 기억하라고 선생님이 중요 표시한 거고요. 3번. 이런 식으로 동서융합 정책. 이 알렉산드로스에서는 나올 만한 답입니다. 선지를 보면 이제 나왔던 것들은 금방 알 거예요. 밀라노 측년 313년 누구? 콘스탄티누스. 그리스트교 공인.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살라미스 해전,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라이 전투. 이건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에 있었던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동그라미 3번 왕의 눈이라는 감찰관. 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이고요. 동그라미 5번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정통으로 인정하였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물론 이걸 주도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입니다. 4번 개념도 잘 체크해 두세요. 그라쿠스가 농지법을 제출했다. 네, 이 내용은 최대 1006에라 이상의 공유지 점유를 제한하고 빈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내용. 아마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네요. 뭐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로마 공화정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포에니 전쟁 이후. 그래서 답은 포에니 전쟁 이후에 생겨난 라티푼디움에서 일하는 노예가 될 거예요. 나머지 선지를 보면 오디세이아를 저술하는 작가는 이제 그리스의 호메로스일 테니까 로마 이야기는 아니고요. 동그라미 3번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대농자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므로 이것도 압식이죠. 12표법도 포에니 전쟁 이전의 평민권의 신장이므로 압식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6세기 동로마 즉 비잔티움에 관련된 사실이니까 이것도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끝으로 볼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가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찍이 나와 리퀴니우스 황제가 밀라노에서 회동하고 그리고 신에 대한 존경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바라는 숭배 형태를 따르는 무제한의
권리를 부여하자. 그래서 각자 종교에 헌신할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밀라노 칙령이 크리스트교만을 지칭했다기보단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 그리고 이를 공포한 콘스탄티누스에 대해서 아느냐. 니케아 공의회 아니면은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나머지 선지를 확인해 보면 오현제 시대는 로마 제정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밀라노 칙령보다는 앞식이고요. 동그라미 2번 악티움 해전 BC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최고 권력을 쥐게 된 그 전쟁입니다. 동그라미 3번 호르텐시우스법 로마 평민권의 신장 평민의 결의도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4번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6강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